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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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Hello? Excuse me. Anybody here? What? Where's Jam? Hey, Jam! 오늘 6월 23일 첫 노래로 키썸의 노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월 23일 첫 노래로 키썸의 노잼 듣고 왔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네, 어제 그저께 뭐 해가지고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비도 몇 방울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굉장히 덥네요. 점심을 먹고 왔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오는데 그 몇 분 안 걸리거든요. 여기서 집까지. 네. 근데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진짜 더워가지고. 네. 근데 이 정도인데 다음 달? 네,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 피크잖아요. 그 한여름인데 진짜 어떻게 또 버텨야 되는지 진짜 앞이 깜깜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저희 야암상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우수다, 우정호의 수다, 그리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는 여행을 떠나요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부 첫 순서 이제 우수다에서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 그 세 번째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1부 두 번째 순서인 오늘 추천 메뉴에서도 약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어떠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약간 그 더우니까 저쪽 바닷가 쪽으로 한번 그 여행을 떠나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율의 어쩜 좋니?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아율의 어쩜 좋니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부에서는 우수다, 이제 우정호의 수다, 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 그 세 번째를 가져왔는데, 오늘 우수다에서의 그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그 태극기의 그 태극 문양이랑 그 건곤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극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 세로 비율이 3:2 비율입니다. 그 가로가 조금 더 길게 돼 있죠. 물론 이제 A4 용지와 조금 비슷하긴 한데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태극과 사괴가 그려진 이 도안은 동양에서 우주의 원리라고 주장해온 이제 양, 하늘, 땅, 물, 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세계에 몇 안 되는 우주의 원리를 담겠다. 그런 이제 의도를 나타내는 국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 대다수의 그 다른 나라들의 국가 같은 경우는 국기를 이제 해당 국가의 건국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전, 희망, 생명, 이런 것도 있죠. 네, 하여튼 그 나라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신념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우주의 그 약간 원리 같은 것들을 좀 담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태극 문양이랑 사계를 이제 그려져 놨습니다. 흰색,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이 들어간 국기에 깃발에 이제 봉에 노란색까지 넣어가지고 오방색이 모두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네, 그 이제 깃발 그 보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 뭐 이렇게 호텔 뭐 이런 데 가면은 막 이렇게 기봉 이렇게 큰 거에다가 태극기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거기 위에 보면은 그 노란 색깔로 이렇게 그 봉 그 꼭대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나 아니면은 봉 자체가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그냥 이제 멋있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우주의 원리. 그러니까 이제 오방색. 네, 5가지 색깔을 이제 하나의 우주의 원리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란색의 깃봉이랑 같이 있을 때가 가장 좀 멋이 나요. 네. 인쇄물 등의 태극기를 인쇄할 때에도 되도록이면은 정해진 색을 써야 됩니다.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흰색 부분과 빨간색을 이제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이제 파란색 부분과 괴를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하는데 사실 그 태극기 보면 잘 보면 아시겠지만 그 태극 문양이 보면은 위에가 빨간색이고 밑에가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약간 좀 짙은 색깔입니다. 네, 그게 정확한 그 색깔 그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라 그 무슨 뭐 전문 용어가 있는데 뭐 그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뭐 하여튼 무슨 빨간색 뭐 무슨 파란색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어떤 그 인쇄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태극기가 들어가는 어떠한 곳 뭐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그 색깔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는 거를 원칙으로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렵거나 뭐 그런 형편상 안 된다면은 그냥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아니면은 그냥 그 검은색, 흰색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단색으로 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요거 근데 제가 그동안의 태극기의 변천 과정을 봤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 건국할 때의 태극기 그리고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태극기들을 이제 변천사를 봤는데 이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 태극 문양의 색깔도 조금씩 바뀌고 사계가 있죠. 사계 보면은 그 3, 4, 5, 6이 그 괴잖아요. 요거의 순서도 바뀌고 이제 방향도 바뀌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태극이라든지 뭐 괴의 크기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바뀌고 해가지고 잘 보면은 약간 태극기가 정말 좀 정확하게 좀 잘 돼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일부에서는 원래 우리 민족의 태극인 삼색 태극을 써야 그 오방색이 모두 갖춰지는데 노랑이 태극에서 빠지는 바람에 중국 도교의 이 태극이 돼버려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군이 쇠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그 보면은 삼태극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뭐 태극 부채라든지 아니면 북 있죠 북 옛날 우리 뭐 전통 북 같은 거 거기에 보면은 그 3가지 색깔 빨간색 파란색 노란 색깔로 돼가지고 태극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그 삼색 태극인데 뭐 어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노란색이 빠져버리고 그냥 이제 위아래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게 태극이 됐는데 뭐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국군이 많이 기울었다 뭐 안 좋다 뭐 그런 거를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실제로 태극기가 빨간색, 파란색 그 이 태극만 쓴 것 때문에 뭐 그 모양대로 남북 분단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6.25 전쟁 무렵에 굉장히 널리 퍼지기도 했었어요. 그 태극 문양 잘 보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올라가 있고 오른쪽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그뭐 휴전선 모양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소문이 좀 그 당시에 많이 퍼졌었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렇게 좀
많이 알려진 거가 있기도 해요. 반농담조로 사괴가 태극기에 있는 사괴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4대 강국을 뜻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지금 그냥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이 돼 있고 그리고 좀 그 다른 나라에 좀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국력이라 가지고 뭐 그래야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생겨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그 태극기의 그 사괴라든지 뭐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니, 좀 놀라운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걸손탑의 하이힐, 그리고 베이빌론의 처음 본 여자는 다 예뻐, 그리고 정무룡의 일루아까지 새 노래 듣고 계속해서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you want when I say no. 노래 듣고 왔습니다. 걸스온탑의 하이힐, 그리고 베이빌론의 처음 본 여자는 다 예뻐, 그리고 정무룡의 일루아까지 이 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 그 세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태극기의 도안이 비교적 좀 복잡한 관계로 외국인에게 좀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이제 국기 중에 하나로 꼽혀 있어요. 그래도 샤하다가 쓰여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라든지 아니면 용이 그려진 부탄, 아니면은 이제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이제 있는 멕시코 국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테말라의 국조로 지정된 새의 그 케트살이 있는 과테말라 국기, 그리고 약간 설명도 이제 힘든 굉장히 좀 기하학적인 문양이 들어가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국기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뭐 거의 그림 그리기류의 국기에 견주면은 우리나라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그리기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냥 가운데 땡그란 거 하나 그려놓고 그 태극 살짝 그려놓고 이제 네모난 것만 몇 개 좀 그려놓으면은 이제 되는 거니까, 뭐 더 이런 나라들의 국기보다는 우리 태극기가 조금 그리기 수월한 게 아닌가 뭐 싶어요. 그립기 어렵긴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태극 문양이 주는 약간 그 동양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가 봐요. 미국에서 열린 그 한 파티에서 장산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입고 참여한 사람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데 이 그냥 그 서양 사람들은 이 태극 문양, 태극기 뭐 이런 게 좀 이쁘게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이 태극기에 있는 이 문양들을 좀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2002 월드컵일 때 왜 그 월드컵 되면은 막 태극기로 막 무슨 옷 같은 거 해 입고 무슨 뭐 그러잖아요.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네. 그런 거 보고 야, 쟤네 되게 이쁜 거 입고 댕긴다, 이렇게 한 서양인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네. 서양인들 눈에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동양의 그 판타지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나 봐요. 마치 우리나라가 서양 사람들의 뭘 볼 때 이런 느낌이 들라나? 약간 그 무슨 그 뭐야 무슨 고딕 양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잔틴 양식 뭐 이런 것들 되게 뭐 서양 그 중세 시대 때 그 문양 같은 것들, 네, 그런 거 바라보는 느낌 아닐까요? 약간 그 생소하면서 신기하고 약간 멋있으면서 이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아니라서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좀 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고 태극기는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으니까 별 이렇게 이상하다, 특이하다,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잘 만들었다 뭐 이 정도, 뭐 애국심을 좀 키워야 되다 뭐 이런 느낌인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네, 신기한가 봐요. 네. 태극과 그 건곤감리가 들어간
조금 지극히 독요스러운 그런 디자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태극기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상들 중에서 도사가 많았다거나 아니면은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자체가 도사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은근히 좀 있대요. 네. 약간 좀 놀라운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네. 뭐 우리는 알다시피 그 단군의 후예잖아요. 배달민족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그 도사들이 뭐 세운 나라 뭐 그런 거로 좀 착각하면 약간 좀 당혹스러운데. 네. 아, 그리고 그 태극기에 보면은 사괴가 이렇게 있잖아요. 3, 4, 5, 6. 이 사괴를 헷갈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그 왼쪽 위에부터 3, 그리고 이제 밑에 4, 그다음 이제 그 오른쪽 위에가 5고 그 아래가 6인데 요걸 조금 헷갈려 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저는 뭐 이거 어렸을 때부터 그 태극기를 좀 많이 그 뭐 초등학교 때 태극기 뭐 그려라 뭐 그래가지고 태극기도 되게 많이 그리고 뭐 태극기로 뭐 어떤 걸 해라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 이제 태극기 그리라면은 잘 그릴 수 있는데 사실 그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제가 그 예전에 그 아이들한테 태극기를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오우 괴를 이제 잘 못 그리더라고요. 네, 이게 3, 4, 5, 6인데 아예 그냥 3, 3, 3, 3만 하는 애들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이제 국기인데 네, 대한민국의 국기인데 좀 그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는 네,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순서 정도 네, 그 순서라든지 개수 정도는 좀 기억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태극에 그 위아래 색깔을 헷갈리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거 정말 간혹 있는 건데 그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그 위에는 태양, 아래는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뭐 헷갈릴 게 없는데 태극의 두 색깔을 나누는 경계선이 그 치우친 방향을 헷갈리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 태극의 그 빨간색, 파란색 색깔은 몰라도 이게 그 태극 그 방향 있잖아요. 그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이 내려간 그 방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조금 틀리지 않게 왼쪽 절반은 이제 그 아래로 볼록하고 오른쪽 절반은 위로 볼록한 요거를 조금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약간 애국가를 떠올리면 좀 쉴 수도 있을 거야.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서 동해는 깊으니까 아래로, 그리고 이제 백두산은 높으니까 위로.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기억을 하셔도 괜찮지 않는가 뭐 싶어요. 참고로 이 태극 무늬가 기묘하게도 그 위쪽이 공산주의의 그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게 군사분계선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진짜로 이거를 이제 그 예언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약간 놀랍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은 이 태극 문양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예언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6.25 전쟁 그 분단 그거를 예언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예언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약간 우연의 일치겠죠. 네. 사계도 마찬가지고. 네. 뭐 오늘은 제가 뭐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쭉 하는데, 네. 사실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거 이외에 여러 개가 좀 많은데, 그 얘기가 은근 좀 지루한 게 좀 많아가지고 그 얘기들은 과감하게 제가 뺐습니다. 네, 과감하게 빼고 오늘까지 우수다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마무리 지으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네, 괜찮죠? 네, 혹시 그 이거 말고 그 태극기에 대한 거, 그 태극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의 국기 뭐 이런 것들 궁금한 거나 아니면 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문의 주세요.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좀 이야기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번 듣고 1부 두 번째 순서인 오늘의 추천 메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도 되게 맛있는 음식, 맛있는데 되게 쉬운 음식이에요. 되게 맛있는데 쉬운 음식에 대한 거를 하나 가져왔으니까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는 산이 레이나의 달고나 그리고 유해준의 내가 그대를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ou ready for the summer, girl? Yeah. Let's get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산이 레이나의 달고나 그리고 유해준의 내가 그대를 네,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1부 두 번째 순서는 오늘의 추천 메뉴입니다. 제가 또 그 맛있는 음식을 또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 오늘 다룰 이제 음식이 뭐냐면은 사실 저가 그 이번 달에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호국 보훈의 달 그러면 이제 충무공을 제가 하잖아요. 그 DJ 우씨 역사 얘기에서 그래가지고 충무공과 관련된 음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충무김밥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충무김밥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충무김밥의 그 충무가 이순신 장군님의 그 시호에서 따온 지명이 충무이기 때문에 약간 충무공 이순신과 좀 연관이 있는 건 맞지만 사실 그 정확하게 말하면 이순신과 그렇게 많은 연관은 없어요. 네, 이름 정도만. 네, 사실 저는 이 충무김밥이 그 임진왜란때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뭐 이렇게 병사들이 먹을 수 있게 개발한 뭐 그런 음식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와전이 된 거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그 통영, 네, 이게 통영의 옛 지명이 충무인데 이 충무 지역에서 만든 김밥이라고 해서 충무김밥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충무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과거에 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구와 싸울 때 이렇게 부하들을 위해서 만든 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와전이 된 건데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연관성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서울에 있는 충무로하고도 별 이제 연관이 전혀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옛날에 바다로 나가던 사람들이 끼니 해결용으로 그 김밥을 좀 싸가지고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뱃일은 원래 이제 하루를 꼬박 잡아 먹는데 거기다가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칼 같지가 않잖아요. 정확하지가 않아서 점심 시간을 한참 넘겨서 점심을 먹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해품을 좀 많이 맞으면은 김밥이 그냥 쉬어버리잖아요. 상해버리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이제 통영에 그 해변가에서 김밥을 팔던 그 한 할머니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김에다가 밥만 싸는 굉장히 간단한 김밥.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김이랑 밥이랑 그냥 싸가지고 그냥 준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그냥 먹으면은 이거만 먹으면 그냥 밍밍하니까 여기다가 그 무침 반찬을 더 해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슈퍼 울트라 히트를 한 거예요. 네. 덕분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따라 하면서 이제 줄창 팔리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넓혀져 간 건데 사실 충무김밥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네, 이건 뭐 거의 그 김이랑 밥만 있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한 입만큼의 김에다가 그 맨밥을 그냥 올리고 돌돌돌 말면 끝이에요. 네, 굉장히 쉽죠. 여기다가 이제 집에 그 무침 반찬 같은 거 있으면은 네, 거기 이제 곁들여가지고 먹으면 이제 끝인데 사실 그 충무김밥을 해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사실 저는 그 약간 이게 이 충무김밥이랑 비스무리한 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때 어머니께서 그냥 김 위에다가
맨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김밥을 만든 다음에 김치랑 뭐 이것저것 반찬이랑 같이 먹으라고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맛 좋다고 막 그렇게 먹어봤는데 약간 그게 좀 크긴 큰 이제 크기가 좀 큰 충무김밥 유형의 김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그냥 그 김밥에다가 그 안에다가 원래 김밥 하듯이 해가지고 아니면 그 김치를 넣어가지고 김치김밥을 해서 그냥 먹든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렸을 그 제가 고등학교 때 밥을 못 먹거나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 김에다가 밥 이제 올리고 그 위에다 이제 김치 한 두 줄 이렇게 딱 넣은 다음에 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먹으라 줬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게 큰데 이게 진짜 사람 팔뚝만 해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 먹으면은 진짜 하루 종일 든든하거든요. 네. 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뭐 혹시 드시고 싶은 그 충무김밥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맨밥에다가 이렇게 무침 반찬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충무김밥이 충무공 이순신이 만든 그런 김밥인 줄 알고 사실 오늘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의 추천 메뉴에 이제 충무김밥을 하려고 했는데 이 충무김밥이 사실은 이순신이랑 관련된 게 거의 없는 네 그냥 단순히 그 충무에서 만들어진 김밥 네 이거라 가지고 조금 당혹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왕 나온 김에 이왕 그 충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김에 충무김밥 하나 그 드시면서 옛날 그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제 희생되신 분들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 김밥을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 이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그 애들한테 그 이렇게 김밥 이 충무김밥을 해주시면서 이게 예전에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6.25 때도 그렇고 뭐 이제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너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김밥을 먹으면서 앉아 있을 수 있다. 너는 편하게 이렇게 공부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할 수 있다. 네, 그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국심을 조금 고취시키면서 더불어서 그런 감에 이제 너를 위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너를 뒷바라지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사실 충무김밥 얘기하다가 네, 조금 당혹스러워가지고 네,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오늘은 조금 그 시원한 그 파도 소리가 조금 그 어느 정도 있는 저쪽 통영 쪽으로 갑니다. 네, 약간 오늘 통영이랑 좀 많이 그 부닥치네. 네. 어쨌거나 오늘은 저쪽 통영 바닷가 산책로를 한번 해보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서른의 붉은부터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서른의 불금, 윤수연의 꽃길, 진시문의 보약 같은 친구, 경희의 불꽃사랑, 최인규의 태화로 아라리오, 김두일의 내탈 인생, 유진의 미운 사내, 이준영의 우리끼리까지 이렇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을 떠나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을 가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아까 또 슬쩍 말씀드렸다시피 통영 통영 바닷가 산책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제 바로 옆에 바다가 있는데도 거센 파도와 우렁찬 그 파도 소리가 없어요. 맑고 푸른 바다가 길 아래 모래와 갯바위에 숨죽여 있듯이 스며들고 걸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곳 바로 통영 바닷가 산책로인데 통영에 가면은 강구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반짝이는 바다, 아득한 항구도 예쁘고 항구를 품고 있는 산기슭 마을은 동화 같은데 그곳 언덕에 벽화 마을로 알려진
동피랑이 있고 항구 앞 중앙시장은 생기 넘치는 삶의 골목입니다. 강구한 항구에 떠 있는 거북선 모형 앞에 충무김밥 거리에서 충무김밥으로 허기를 달래고 걷기 여행 출발 지점인 도남동 마리나 리조트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 되는데 마리나 스포츠센터 건물 앞을 지나면 바다예요. 도칠단 작은 배들이 한가롭게 이제 떠다니고 있고 그 이제 오른쪽 바닷가 산책로가 시작이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더운 날에 그 저 밖에 돌아다니기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바닷가 근처라든지 아니면 산행은 사실 계절과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그런 거는 그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걸어야 뭔가 그 좀 제맛이 나진 않을까요? 네. 그 뭐 이렇게 그늘도 좀 많이 져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덥거나 뭐 그런 건 마찬가지지만 걷기 여행의 출발점이자 도착 지점인 이곳이 도남동인데 반환 지점이 산양읍에 있으니까 이 길 이름을 도남 산양 바닷가 산책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수륙 이룬 해안도로, 뭐 삼칭이 해안로,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네요. 돛담배에 떠다니는 바다가 평온하고 한가롭게 보이는데 바다 바로 옆에 길이 또 있어요. 길이 시작되는 그곳에 첫 발자국을 내디르면 통영이라는 여행지 안에서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됩니다. 분주하고 들뜬 여행지에서 느끼는 차분한 산책. 또 생각만 해도 그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갯바위에 나무가 자라고 그 앞 바다에 유람선이 떠갑니다. 햇볕 내려 앉은 바다가 반짝이고 갈매기 몇 마리가 그 위로 이제 날아다녀요. 그윽한 바다가 수채화처럼 마음에 그려지게 되는데 산굽이 돌아가는 굽은 길을 따라서 천천히 걸으면은 어느새 아주 작은 모래사장이 보입니다. 그 앞에 의자가 놓인 쉼터가 있고 그 쉼터 위로 계단이 있어요.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길과 바다를 한눈에 이제 넣고 볼 수가 있는데 길은 산기슭을 따라서 구불거리면서 이제 이어지다가 저 앞 산모퉁이를 돌아서면은 이제 보이지가 좀 않습니다. 길로 내려가서 다시 이제 걷기 시작하면은 산모퉁이를 돌아서 조금만 더 가면은 통영 공설 해수욕장이 나와요. 이 길에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입니다. 사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걷다가 그 이 해수욕장 이게 근데 해수욕장이 조금 작아요. 네. 그래서 이 해수욕장 딱 맞들으면은 뭔가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바닷가로 뛰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 걷다가 혹시 좀 시간이 되거나 뭐 그러면은 여기 해수욕장에서 조금 물장구도 좀 치고 뭐 그러다가 다시 산책로를 따라서 걷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길은 계속 바다를 왼쪽에 두고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해수욕장을 지나서 조금 더 가면은 간단한 그 먹을거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전거를 빌려주는 뭐 그런 가게가 나와요. 저 앞에 바다로 뻗져 나온 낮은 다리가 보이는데 등대 낚시 고원입니다. 바다로 뻗어나간 다리로 걸어가면은 그곳에 이제 좌대가 있고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공짜가 아니라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낚시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시간이 지나서인지 다리로 이제 가는 이제 입구 문이 좀 잠길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이게 바다랑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늦은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일찍 문을 닫으니까 좀 점심 정도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이제 바다와 하늘에는 이제 걷다 보면은 노을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해요. 산과 섬에 가려 그 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주변 하늘과 바다가 노을빛으로 이제 물들어갈 때쯤 길을 다시 재촉해서 걸어야 합니다. 이게 그 가면은 걷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네, 이게 한번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을 수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한 점심 정도
네, 점심 정도 좀 지나서 한 2시나 3시 정도 좀 넘어서 걷기 시작하면은 한 4시, 5시 정도의 반환점을 돌거든요. 그 반환점 돌면은 이게 쓱 오다 보면은 먹을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슬쩍 먹고 이제 도착을 할 때쯤 되면은 이제 옆에 바닷가가 있잖아요. 근데 저 멀리 보면은 그 이제 노을 질 때쯤이 되기 때문에 노을이 되게 이뻐요. 물론 이제 그 남해안이라 가지고 그 이제 해 지는 게 조금 그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뭐 그런 건 잘 없지만 그래도 이쁩니다. 네. 뭐 해돋이 해맞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이유를 사실 어디서든 이제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라 가지고 사실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출이 좀 멋있고 서해 같은 경우에는 일몰이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 잘 보면은 이게 일출이랑 일몰이랑 되게 다 둘 다 이쁘게 보이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 좀 찾는 그런 재미 같은 게 여기 걷다 보면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인의 단 한 사람 그리고 훈이용이의 사춘기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통영 바닷가 산책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훈이용이의 사춘기 그리고 이제 탈인의 한 사람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통영 바닷가 산책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눈앞에 그 우뚝 솟은 네, 그 바위가 보여요. 기이하게 생긴 바위 위에는 나무가 몇 그루 자라고 있습니다. 그 바위를 지나면 거대한 절벽과 이제 동굴이 있는 광장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반환점이 약간 좀 신비로운 느낌이 나요. 이곳이 이제 그 이제 반환점인데 광장에서 바라보는 바다에는 노을이 짙습니다. 해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직접 보면 약간 눈 아파요. 어둠에서 피어나는 노랗고 붉은 노을빛이 약간 좀 그윽하게 좀 분위기를 만듭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서 걷기 시작하면은 방금 전에 이제 지나왔던 기이하게 생긴 바위를 이제 광장 쪽에서 바라보면은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뭔가 아이를 업은 엄마의 형상을 닮은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돌아가는 길 헤어진 그 길 해지는 그 이제 바닷가에 물새 한 마리 서서 이제 꼼짝 않는데 아까 지나왔던 동영 그 공설 해수욕장 네 거기 도착합니다. 이제 작은 방파제 끝 그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면은 이게 좀 이뻐요.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되게 어두운데 조명이 몇 개만 있더라도 되게 이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개가 쫙 이렇게 방파제에 쫙 그 불이 켜지기 때문에 진짜 그 뭔가 그 운치가 더해집니다. 네. 그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네 그곳으로 이제 되돌아가게 되면은 이 걷기 산책로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한 2시간 정도면은 걸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한 6.4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좀 여름에 걷기가 조금 더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모자라든지 뭐 햇볕 가릴 도구 뭐 이런 거 그리고 선크림 같은 거 네 이런 거 좀 붓고 그리고 이제 걸으시면은 한 2시간 정도 넉넉하게 이제 걸으시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뭐 먹을 것도 먹고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에 뛰노는 애들도 사람들도 좀 구경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덥거나 하면은 바다에 쓱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럼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걷는 게 그 건강에 굉장히 좋긴 한데 사실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지옥과 같은 느낌이죠. 네, 진짜 그 귀찮고 힘들고 덥고 짜증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은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건강도 찾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아는 분들이라든지 뭐 친한 사람들 아니면 가족과 함께 가면은 또 재밌게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언제 한번 이 통영 바닷가 산책로를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뭐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트 코스로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 연인과 같이 여기 통영 바닷가 산책로를 가면은 이게 뭔가 그 덥고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가다가 바닷가 자기야 바닷가 한번 갈까? 그래가지고 막 바다 들어가가지고 막 물장구 한번 친 다음에 나와가지고 가다가 또 그 먹을 거 있으니까 먹을 때 가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사 먹고 그리고 이제 걷다가 사진도 몇 번 찍고 그러면 이제 또 그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지면 또 그 막 그 노을빛 막 촥 나오면서 막 분위기 잡히고 막 그러면서 막 아시잖아요. 네, 그 뒤는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오늘 보이나도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통영 바닷가 산책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수다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충무김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통영 바닷가 산책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들으셨어야 되는데 네, 저 혼자 또 떠든 건 아닌지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아니면은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연도 읽어드리고 그리고 노래도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많이 좀 신청해 주시면은 네 제가 많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의 그 신청곡이라든지 사연 주시는 방법들은 저한테 직접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그 신청곡 칸이 있어요. 네, 거기 뭐 종이랑 펜도 있으니까 거기다 쓱쓱 쓰셔가지고 넣으시면은 제가 수시로 그 문을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네, 그 많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좀 오시기 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 야암상가시장 검색하시면은 거기 이제 어플이 나오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서 거기 또 신청곡 란이 있어요. 네, 신청곡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신청곡에 올릴 수 있게 해놨으니까 또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쯤에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갑자기 막 기침 나올 뻔하네요.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다비치가 부른 여자이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 약간 날씨가 좀 더워요. 그래도 조금 짜증날 수도 있는데 짜증내지 마시고 조금 더 웃는 얼굴로 오늘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들의 마음 원할 땐 언제고 다 주니 이젠 떠난대 이런 적 처음이라고 너는